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오디오 프로덕의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준입니다. 오늘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세라믹 스피커 드라이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모바일 기기들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감에 따라 모바일 기기들은 점점 얇아져서 슬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기들의 성능 및 효율이 좋아짐에 따라서 통화시간 및 대기시간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지만 배터리 용량 역시 최적화되고 있고, 따라서 mp3 등 음악 파일의 플레이 타임은 점차 줄어가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현재로부터 앞으로는 여러가지 효율 개선 등으로 해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 세라믹 스피커에 대한 이론을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라믹 스피커를 드라이버하기 위한 요구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세라믹 스피커 드라이버 타입에 따라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라믹 스피커로 오디오 앰프를 디자인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세라믹 스피커로 디자인하기 위한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라믹 스피커의 기본 개념입니다. 메탈 플레이트 위에 피에조 입자가 입혀져 있고, 전기 신호가 가해짐에 따라서 플레이트 자체가 구부러져 진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음압을, 즉 소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동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메탈이 얼마만큼 딱딱한지, 또는 물리적 저항이 얼마만큼 큰지, 또 공기 저항은 어떤지에 따라서 사운드 레벨이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멀티레이어 세라믹 스피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필름 위에 코팅면이 있고요. 거기에 피에조 세라믹이 멀티레이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극성축과 정지장이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진행 방향은 검은색 화살표 방향입니다. 먼저 싱글 레이어드 바이머프 했을 때는 최대 SPL 레벨이 75dB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멀티 레이어드 유니머프를 했을 때는 최대 SPL 레벨이 85dB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하이 파워 머티리얼을 추가하게 되면은 맥스 SPL 레벨이 95dB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멀티 레이어드 플레이트에 정기적인 신호가 가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진동을 하게 되고, AC 시그널의 극성이 바뀜에 따라서 진동을 하게 되고, 바이브레이션에 따라서 SPL 레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 레이어 레벨이 기계적인 표면 진동력 때문에 표면 진동이 좀 더 플렉서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SPL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형적인 방식인 무빙 코일 방식과 세라믹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라믹 스피커 방식은 앞에서 보신 대로 멀티레이어 피에조 머티리얼이 붙어 있는 세라믹 스피커가 진동할 수 있는 케이스 표면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다이나믹 스피커의 경우에 마그넷이 있고, 마그넷 주위를 코일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진동판도 있어야 하고, 또 정기적인 신호를 울리기 위한, 어쿠스틱 신호를 울리기 위한 공명 공간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스피커는 전체적인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높은 커런트를 요구하고요. 또 정기적인 신호를 어쿠스틱적인 소리를 변환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박스, 공명 공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내부에 있는 이러한 코일류들은 때때로 EMI 등 정기적인 어떤 노이즈 소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라믹 스피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얇은 구조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넷이나 또는 코일 유들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역시 EMI 노이즈나 이런 노이즈 특성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에저 머티리얼, 세라믹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하이 볼티지의 드라이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세라믹 스피커의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작고 매우 가볍습니다. 보통 1g 미만 언더죠. 1g 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매우 얇습니다. 보통 0.7에서 1.2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또 커스터머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팩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두 번째로 이런 세라믹 스피커는 캐패시티브 로드가 되는데 티피컬 한 2마이크로 정도의 캐패시턴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세라믹 스피커는 캐패시티브 로드이기 때문에 로드 임피던스 자체가 입력되는 오디오 시그널의 프리퀀시,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주파수의 경우에는 캐패시티브, 즉 캐패시턴스를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낮은 주파수의 시그널들은 상대적으로 임피던스가 높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드 볼티지, 즉 이게 다이내믹 스피커와는 달리 캐패시티브 로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V VPP 또는 그 이상의 드라이브 볼티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VPP가 15V이므로 실제적으로 서플라이 볼티지는 그의 반인 7.5V나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라믹 스피커의 로드 임피던스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세라믹 스피커는 거의 캐패시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00Hz에서 1kΩ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지고요. 다음에 1kHz에서 100Ω 정도, 10kHz에서 15Ω 정도, 100kHz에서 1Ω 정도의 임피던스 성분을 가집니다. 이러한 세라믹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를 드라이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캐패시티브 성분이기 때문에 하이 볼티지 스윙을 해야겠고요. 또 캐패시턴스 로드를 아주 안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고요. 또 캐패시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임피던스 성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러한 하이 프리퀀시 성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외부에서 따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웃풋 필터, 캐패시턴스 성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캐패시턴스의 성분 때문에 이제 연관되어지는 일들인데요. 필터가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 값이 작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켓에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드라이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래스 AB급의 앰프를 이제 부스팅해서 볼티지 스윙을 높여서 쓰는 형태, 그리고 클래스 D급의 앰프를 부스팅해서 쓰는 형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AB급을 부스팅해서 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AB의 밴드위스가 오디오 영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외부에 따로 필터링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역시 하이 주파수에 대한 부분도 오디오 밴드위스 외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제한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리미테이션을 걸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클래스 D급의 앰프를 부스팅해 쓰는 경우는 클래스 D는 오디오 앰프 특성상
스위칭 주파수에 PWM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PWM 주파수는 수백 kHz가 됩니다만 그런 높은 주파수들 성분을 따로 필터링 해주는 부분들이 위에서 말씀드리는 요 하이 프리퀀시 영역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그 PWM 스위칭 주파수로 인한 EMI 이런 필터링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IDDQ 역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AB 앰프를 부스팅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캐패시턴스 로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특성은 이 그래프와 같고요. 클래스 AB급 앰프는 기본적으로 세라믹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좀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AB급의 앰프의 경우에 오디오 밴드에 해당하는 보통 20kHz 언더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고 20kHz면은 임피던스 성분으로 봤을 때에 적어도 15Ω 이상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이브 하는데 큰 무리 없이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클래스 D급의 앰프를 부스팅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주파수 특성은 동일하게 되겠지만 클래스 D급의 앰프의 특성상 PWM의 주파수가 실제로 로드에 가해지게 되고 이 주파수는 사실 20kHz 이상의 즉 일반적으로 이 스위칭 주파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파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숏서킷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50kHz면은 요 뒤에고 임피던스 성분이 보통 15Ω 언더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숏서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핑 저항 같은 이러한 부가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클래스 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MI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런 인덕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때 이러한 부가적인 인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드 스페이스가 좀 더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비용도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라믹 스피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실 때에는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를 오디오 앰프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라믹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저역 부분이 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고역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솟는 듯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프리퀀시 리스판스인 경우에 일반적인 다이내믹 무빙 코일을 이용한 다이내믹 스피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랫한 형태의 디자인을 합니다만 이 세라믹 스피커를 디자인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역 부분에 대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높은 주파수 영역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 성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러한 고주파 영역 부분들은 살짝 감쇄시키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높은 주파수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로드 자체가 캐패시턴스 로드이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임피던스 성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더미 저항들도 같이 붙어 있고요.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피드백을 시킵니다. 출력에서 입력적으로 다시 피드백. 처음의 경우에는 인풋 자체가 싱글핸드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피드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비트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각 두 개로 따로따로 피드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역에 대한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외부 인자를 하나씩
가지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출력단의 이 저항은 사실은 그 앰프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삽입된 저항입니다. 로드 자체가 캐패시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앰프가 온오프 시 순간적인 전압 변동이 캐패시턴스 성분에 있어서 숏 서킷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미지나 리키지 커런트를 막기 위해서 댐핑 저항이 출력단에 삽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된 출력단의 저항 때문에 또 로우 패스 벡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출력단에 삽입된 저항과 C에 의한 RC에 의한 로우 패스 벡터 형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공식처럼 2파이 RC분의 1 이런 공식에 의해서 R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컷오프 프리퀀시가 높아짐에 따라서 높은 주파수의 고주파 프리퀀시의 시그널들이 스피커로 더 출력이 될 거고요. 반면에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컷오프 프리퀀시가 작아지면서 고주파 영역의 날카로운 소리들이 좀 덜 나오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날카로운 소리들이 좀 덜 할 때에 좀 더 편안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세라믹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앞에 설명드렸는데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인덕티브 타입과 차지 펌프 타입. 인덕티브 타입은 높은 볼티지 스윙을 만들어내는 전압을 부스팅시키는데 인덕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타입이고, 반면에 차지 펌프 타입은 차지 펌프를 이용해서 높은 볼티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입니다. 장단점으로는 인덕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덕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커런트를 좀 흘릴 수가 있고, 볼티지 역시 마찬가지고, 즉 아웃풋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캐피빌리티가 좀 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인덕터를 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붙어야 되는 소자들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컴포넌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 또는 사이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단점이 되고요. 차지 펌프 타입은 상대적으로 장점으로는 뒤에 붙는 소자들이 좀 작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 또 따라서 소자들 작음으로 인해서 이제 디자인 자체가 좀 쉬워지고 심플해집니다. 반면에 차지 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타입은 아웃풋 볼티지가 좀 낮은 경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아웃풋 스윙 베리에이션 역시 공급 전압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저희 내셔널 제품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48555. 이 제품은 입력 전압은 2.7V, 2.5V 정도 가능하고요. 조건을 보시면은 3.2V의 1% THD 조건에서 출력이 15.5V VPP 이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기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인덕터를 이용해서 부스팅시키는 형태의 그 모듈이 내부에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고요. 입력과 출력이 fully differential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소자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는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는 마이크로 SMD 타입이라고 해서 일종의 BJ 같은 타입이죠. 12몰짜리 1.5by 2.0 정도 되고 있고, 캠코더나 모바일폰, 스마트폰에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48556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차지 펌프를 이용한 타입이고요. 전압 2.7에서 4.5V 정도까지 가능하고, 또 보시면 볼티지 스윙이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게 17.8 VPP, 출력 좀 더 높죠. 이게 링거 모드에서의 아이들 커런트 6.5mm 정도 되고 있고, 웨이크업 타임이 0.5ms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출력, 입력대 출력, fully differential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SMD 패키지 1.5x 2.0 사이즈 굉장히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폰,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제품은 48823이라는 제품인데요. 보시면 17.8V VPP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나머지 스펙들은 앞에 제품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타이드 로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에 하드웨어 리셋 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은 iSquare C를 통해서 내부에 볼륨 컨트롤을 따로 하실 수 있도록 마이너스 76dB부터 24dB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2x2의 마이크로 SMD 16 패키지 이러한 형태로 모바일 번티셀 카메라,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하이 볼티지 스윙을 위해서는 따로따로의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부스터를 예를 들면 저희 많은 제품도 있습니다만 27313이라는 제품 또는 그 외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부스터를 사용해서 세라믹 드라이버 앰프를 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따로 썼을 때는 20V VPP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특성들은 앞에의 여타 다른 특성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리스타이드 로드, 그 다음에 개별 셧다운 가능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라믹 스피커가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얇고 슬림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효율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다이내믹 스피커 대비 굉장히 우수한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또 디자인 역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레이아웃 역시 굉장히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컴포넌트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서부터 앞으로 더 나오게 되는 트렌드는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라믹 스피커 측면에서는 레이어들을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레이어의 또 효율을 극대화하고 저음 영역이라든지 또는 SPL 레벨을 좀 더 증가시키는 멀티 레이어 세라믹 스피커 더 많은 멀티레이어. 또, 스피커의 표면을 좀 더 널리해서 좀 더 다른, 요 뒤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른 영역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효율 좀 더 높여서, 효율이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A, B, 클래스 D, 또는, 앞으로의 트렌드인, 클래스 G, H,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클래스 G의 경우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클래스 AB던 클래스 D던 공급되는 앰프에 공급되는 한 가지 전압을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지만 클래스 G의 경우에는 앰프에 공급되는 전압이 두 가지가 공급이 됩니다. 또는 내부에서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입력에서 들어오는 또는 출력에서 나가는 시그널 자체가 작은 시그널일 경우에는 큰 전압이 공급 전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레벨의 공급 전압 보시면은 LV, HV, 로우 전압, 로우 V, 하이 V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전압의 입력 전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시그널이 큰 출력이나 입력이 될 때에는 높은 전압을 가지고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높은 전압을 가지고 쭉 사용했을 때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형태가 최근에 클래스 G라는 형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스 H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시그널의 레벨대로 전압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앰프의 효율을 개선해서 맨 첫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PC 플레이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동향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부분이 햅틱 피드백입니다. 햅틱 피드백은 요즘 잘 아시는 말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햅틱 폰들, 터치 스크린 형태를 이제 피드백해서 이제 유저로 하여금 잘 알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이러한 인덕티브 모터를 AC 모터 또는 DC 모터를 사용해서 유저가 터치했음을 알려주는 진동으로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피에조 액추에이터, 세라믹 스피커를 이용해서 진동을 시키는,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세라믹 스피커를 오디오 영역으로, 즉 소리를 내는 영역으로 쓰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은 영역의 주파수, 저주파의 주파수를 진동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햅틱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덕티브 모터는 이제 코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동 커런트도 굉장히 높은 커런트를 요구하고, 반면에 피에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커런트가 필요로 하고, 또 요 높은 커런트, 기동 커런트가 필요한 만큼 스타트업 반응 시간도 굉장히 느립니다. 유저가 터치를 했을 때의 진동이 오는까지 순간적인 딜레이 타임이 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피에조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반응 시간을 볼 수가 있고, 마그넷이 없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사실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인덕티브 모터 타입은 특정 회사에 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제 개발하는 업체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에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도되는 하나의 시도로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구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도식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햅틱이 디스플레이 터치 인스페이스, 이제 LCD죠. 터치 LCD, 이제 터치가 되면 터치에 따른 어떤 컨트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이제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 진동을 유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반면에 햅틱 피에조 모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 윗부분이라든지 사이드 영역에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햅틱 모터를 구현해서 유저가 터치했을 때 터치한 부분에 근방에 있는 터치 피에조 햅틱 모터가 진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햅틱 드라이브 모터나 또는 요 밑에 있는 요 AC 또는 DC 모터는 일반적인 콜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최근의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들을 다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긴 시간 설명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